3차 소환 검토일까요? 지금요. 공수처 약간 고민을 하고 있다는 얘기 나오는데 우선 오늘 윤석열 대통령 측이죠. 석동현 변호사 관련해서 오늘 기자들에게 설명을 좀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내일 출석하시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건이 안 되었다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국회가 또 그렇게 소추를 한 만큼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성탄절 다음 날 이후 정확하게 말하면 그렇겠죠. 26일 이후에 그렇다고 해서 그 다음날 뭐 와장창 중대 발표가 있다는 뜻으로 너무 그렇게 오해하시지 말으시고요. 그러니까 내일 출석하기는 어렵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공수처 어떤 판단을 할까요? 지금 2차 소환 통보까지 안 된 거잖아요. 그럼 실현이 화면 보겠습니다. 공수처 관계자가 언론에 이렇게 설명을 해요. 현 상황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단정해서는 안 된다. 여러 가지 가능성 놓고 검토 중이다. 3차 소환 조사 요청안, 출석 요구서 송부뿐만 아니라 체포영장 집행까지 모두 열었다. 그때 간단히 말씀드리면 3차 소환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체포영장 청구도 할 수 있고 다 열어두고 지금 판단해 보겠다. 고민이다. 일단 내일까지 좀 최종 확인되는 거 보겠다. 이런 얘기로 들리는데 김성수 변호사. 법조인으로서 보시기에 체포영장 청구의 요건은 충족됐다고 보십니까? 예, 체포영장 같은 경우에 이제 형사소송법 200조의 2를 보면 됩니다. 이게 예.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이 있고, 그리고 정당한 이유 없이 예. 그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아니면 불응할 우려가 있는데 체포영장이 이제 지금 불응을 한 거죠. 그렇지만 이번 불응은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지금 일단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예. 이러한 사유가 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게 변호인단이 아직 이제 설립이 되지 않았다라든지 또 이제 여러 가지 뭐 보안의 뭐 경호나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뭐 만약이라도 이유로 든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공수처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해달라 이렇게 법원에 청구를 했을 때 예. 법원에서 정당한 사유가 없다라고 단정할 수 있느냐? 이것 자체가 이제 쟁점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 입장에서도 이 부분 체포영장을 이제 청구를 했다가 만약이라도 기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반려가 되면 이것 자체도 이제 굉장히 조금 전체적인 수사 동력에 수사에 사실 문제가 될 타격이죠, 그거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좀 신중하게 접근하겠다 이런 이야기인 것으로 보이고 또 이제 영장이 발부가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집행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쟁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수처에서도 일단은 여러 가능성을 두고 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법조계 일각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나 봅니다. 김성수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곧 구속 만기가 다가오는 인물이 김용현 전 장관인데 그렇다면 구속 만기 전에 검찰 쪽에서 뭐 기소를 하든 뭐 이런 게 결정을 해야 되나? 만약에 기소돼서 재판에 넘겨지면 이제 공소장이 나오잖아요. 그게 공개가 될 텐데 그 공소장 내용을 볼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 그 공소장 내용을 보고 검찰이 어떤 지점을 보고 있는지 파악을 한 뒤에 대응하겠다. 지금 그걸 기다린다는 얘기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가 28일까지가 구속 기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 기한이 지난 다음에도 검찰에서 사건을 만약에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구속 상태를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보통 공소를 제기를 하는 것이고 공소 제기를 하게 되면 공소장에 나오게 되고 이 공소장에는 이 사실관계에 대한 적시가 있고 범죄 사실이 무엇이고 이 행위가 어떠한 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제 명시가 돼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김용현 전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실관계는 굉장히 유사하게 수사기관에서 볼 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다 보니 만약이라도 이 공소장의 내용을 일부라도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수사에 있어서 굉장히 조금 대응에 유리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는 법조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수사 자체에 출석을 늦추는 이유가 이 관계자들의 공소 제기 사실을 보고 또 이제 공소장이 이제 나왔다는 것은 재판에 넘어갔다는 것이고 예. 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전환이 되면서 자기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 사건 기록을 이제 등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사건 기록을 받아볼 수가 있고 사건 기록에서 수사기관에서 어떠한 증거들을 가지고 있는지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런 정보에 대해서도 일부라도 파악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예. 그런 대비에 있어서 조금 더 유리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는 만약에라도 그런 목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조금 지연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석동현 변호사가 설명한 것 중에 내일 뭐 출석 어렵다는 얘기한 게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뭐 지금 꾸려졌는지 모르겠는데 변호인단이 성탄절 이후에 탄핵 심판 관련해서 입장을 낼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김초영 교수님 보시기에 어떤 입장을 낼 것 같습니까? 일단은 그 탄핵에 대한 대응 전략은 다 만들어진 것 같거든요. 이번 내란 조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예. 그러니까 지금 탄핵에 대해서는 두 가지 전략을 구사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첫 번째는 현재 6인 체제,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6인 체제를 그대로 고수하려고 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국회 몫에 추천된 3명의 헌법재판관을 아마 한덕수 총리 대행이 임명하지 않도록. 예. 근데 만약에 임명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는 권성동 원내대표는 예. 권한쟁의를 심판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아마 윤석열 대통령 자체가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 소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문제 제기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마 만약에 이게 3명이 그대로 임명이 돼서 9인 체제가 된다면 예. 4월 18일까지는 버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4월 18일이 되면 9인 체제에서 2명이 또 헌법재판관에 또 물러나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때 7인 체제에 갔을 때 본인이 이 전체적인 탄핵 심판을 받는 게 유리하다. 그래서 지금은 전체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탄핵 심판에 대한 대응 전략은 조금 버티기 전략이다. 어쨌든 간에 시간을 좀 끌어가면서 6인 체제에서 어쨌든 하는 거 하나. 그럼 그중에 이제 본인이 지명한 정영식 재판관이 통해서 예. 기각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열어두는 거 하나. 두 번째 9인 체제가 되더라도 2명 정도의 진보 성향의 재판관들이 그 퇴임할 때까지 좀 기다리는 전략 하나. 이렇게 가는 전략으로 지금 가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김영주 교수님 보시기엔 성탄절 위에 어떤 입장을 낼 것 같습니까? 입장에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사실은 내나만한 입장을 여러 번 반복하고 있다.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10일 말씀하신 거나 예. 석동현 변호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나 어. 결과적으로는 반복된 부분이거든요. 이제 방금 하나 더 덧붙인다면 사실은 뭐 이 권한 대행이 갖고 있는 어떤 권한에 대한 해석의 예. 부분에 대해서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과 거의 비슷한 입장을 내므로써 조금 압박을 가는 결과적으로는 그와 같이 하고 한편으로는 이제 헌법 51조를 해서 기본적으로는 4월 18일 이후까지 헌재의 그 결과들을 미루고 그 기간 동안에 수사를 스톱 시키는 형태를 통해서 만약에 정영식 재판관이 말하자면 기각시켰을 때 원인 무효로 해서 수사도 피해 가려는 그런 전략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그와 비슷한 심정이었거든요. 헌법재판관 중에 한 절반 정도는 내 편을 들 것이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8대 0으로 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계속 보내고 있는 서류 접수를 안 하고 있고 수사 당국의 어떤 통보에 대해서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응하지 않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뭔가 지연하고 있는 거 아니야? 자꾸 뭔가를 지연 전략으로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제 이 석동현 변호사 뭔가를 좀 얘기를 꺼내네요. 이 사안과 관련해서. 일단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 의결이 나고 지금 열흘도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변호인 구성해서 변호인들하고 지금 대통령이 다 자기의 상황이나 여러 가지 입장을 이해시키는데도 지금 부족한 시간이라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이 탄핵 심판을 해 나가기 위한 그러한 팀을 짜고 준비를 해 나가는 과정인데 너 지금 왜 이렇게 변호인 구성이 뭐 이렇게 3일 만에 안 돼, 4일 만에 안 돼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퇴근할 일이 아니야. 이렇게 설명을 했죠. 짐작컨대 뭔가 변호인단 구성이 쉽지 않다라는 거는 느껴지죠. 그런 가운데 이런 설명도 나왔습니다. 화면 보시죠. 자, 변호인단에 합류하려면 인생을 거래하고 이거 변호사들한테 해당되는 건가요? 인생을 거래하고 기존의 클라이언트들도 안 좋아하지 않겠나. 기존의 변호사가 의뢰를 받아서 일을 하고 있는 어떤 대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도 안 좋아하지 않겠나. 쉽지 않다라는 말인데 김성수 변호사, 지금 법조계에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합류를 약간 꺼리는 분위기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런 걸 좀 들으셨어요, 얘기를? 예, 아무래도 변호인단 합류를 뭐 꺼린다기보다는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을 만약에 들어가게 된다고 한다면 그 일정 기간 동안 이 사건에만 거의 이제 시간을 다 쏟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예. 본인의 이 굉장히 좀 쟁점이 많지 않습니까? 예. 여러 가지로 뭐 정치적인 이야기도 나올 수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이런 뭐 정치적인 뭐 성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무겁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특히 지금 현재 이 변호인단을 구성하기 위해서 왜? 그 일반 변호사가 아니라 헌법재판에 굉장히 조금 능통한 그런 경험 있는 사람들이 변호사로 이제 선임이 돼야 될 것인데 그것 자체가 굉장히 좀 경륜이 있는 변호사가 이렇게 중요한 이런 좀 사실관계가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쉽게 아무래도 선임 여부를 결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무거울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